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적게 일하고 월 300만 원 버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적게 일하고 월 400만 원 번다고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대표님 버시잖아요. 일단 제가 딱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네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물건을 사서 파는 경우랑 안 사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사서 팔 때는 무조건 팔릴 걸 파는 네. 명품이 있고요. 네. 안 사고 팔 때는 이제 무조건 팔릴 상황을 만드는 대량 등록이 있겠죠. 네. 둘 다 적게 일하고 월 3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명품에 좀 관심이 있는데, 명품 사업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돈이 없어도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돈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구매 대행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구매 대행 방식으로 그 명품도 이제 해외 구매 대행도 있고, 네. 백화점 구매 대행도 있고, 아울렛 구매 대행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사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재고를 갖고 있어야 네. 물건이 있는 개수만큼 또 팔릴 확률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는 좀 자본에 따라서 버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해외 구매 대행, 백화점 구매 대행, 네, 그다음에 아울렛 구매 대행,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버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버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해외에 말 그대로 그 상품들,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 대행 방식으로 이제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네. 정보를 파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등록 방식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명품 브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네, 올려서 주문이 들어왔다. 네, 그러면 해외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게 해외 구매 대행. 네, 그러면 백화점 구매 대행은 뭐예요? 역시 유사한 방식이에요. 네. 백화점에 있는 상품에 있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물건의 사진을 직접 찍는다든지 네.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재권을 피하고 네. 그것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역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아울렛 구매 대행도 물건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아울렛 직접 가서 물건 사서 보내준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사진을 확보하는 거겠죠. 네. 제품 사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갖고 명품을 배우고 싶어요. 네,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2천만 원의 자본이 있으니까 네. 저 같으면 일단 구매 대행 방식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량 등록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을 사입해서 2천만 원이 있으니까 사입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입한다는 게 뭐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를 사야 돼요? 초보자가 접근할 때는 저는 도매보다는 명품에도 브랜드가 두 가지 정도 저는 구분을 하거든요. 네. 일단 도매로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할인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은 할인율을 더 주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뭐 구찌, 프라다 이런 것들. 아, 그렇죠. 네, 네. 다 아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는 이제 도매로 접근할 수 없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예요?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이제 네. 하이엔드 브랜드들이거든요. 네.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초보자는 아무래도 이런 도매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도매로 접근하려면 돈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뚫어내는 루트도 알아야 되고, 네. 그게 초보자가 가지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초보자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하이엔드 쪽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이엔드라는 게 에르메스랑 샤넬인데 네. 그거를 2천만 원치 샀어요. 네. 샀는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안 팔린다고요? 네. 만약에 안 팔리면 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은 구조가 있는데, 네. 하이엔드 물건을 사는 것을 제가 초보자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이엔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약간 하이브리드다. 재테크랑 셀링이 합쳐진 형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재고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샤넬에서 계속 가격을 올리거든요. 네. 에르메스에서도 가격을 올려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원가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거기서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그냥 그저 그런 샤넬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잘 구하기 힘든 물건들, 프리미엄이 붙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사거든요. 들어가서 그런 물건이 안 보이면 안 삽니다. 안 사고 나와요. 그러면 사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는 물건들을 찾는 거죠. 네. 들어가서 사는 순간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돈 내면 다 서로 사지 그거를 구하기가 어렵나요? 명품에 있어서 제가 진입장벽으로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네. 뭐예요? 첫 번째는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지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물건을 찾는 안목.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없죠, 잘. 모르겠죠. 그냥 네.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걸 사겠죠. 잘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물건이 팔린다는 확신이에요. 아, 확신이 없으면 못 사니까. 700만 원짜리 상품을 이게 마진이 한 100만 원 남는다고 해서 네. 선뜻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구하는 거 말고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외에 가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해외라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 프랑스가 본산이잖아요. 그쪽에 본점이 있잖아요. 네,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30%, 40% 붙는 것들도 있어요. 물건에 따라서는.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 그냥 관세랑 부가세를 내더라도 물건만 구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그런 나라들에 가서 명품의 소비가 조금 덜한 나라들에 가서 구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가서 물건을 샀어요. 유럽에 네. 가서 에르메스 샤넬을 사고 세금을 다 내고 국내에 들고 와서 네. 어디에 파는 거예요? 일단 그 명품 플랫폼과 잘 아시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명품 플랫폼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랑, 트렌비, 리본즈, 모노그램지, 골디 같은 네. 명품을 다루고 있는 플랫폼들이죠. 거기에다가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하듯이 올려놓으면 주문이 들어오고 맞습니다. 그럼 포장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플랫폼에 올리면 주문이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오죠. 특별하게 뭔가 SEO를 맞추지 않더라도. 일단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 물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팔릴 수밖에 없는 상품을 사는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귀한 상품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상품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상품명만 올려놔도 노출이 잘 됩니다. 아, 그럼 이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살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파는 사람들은 적고. 맞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가지고 와서 마진을 넉넉하게 붙이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산다. 맞습니다. 아니, 그럼 본인이 백화점 가서 사면 되지. 왜 온라인에서 마진이 100%, 100만 원, 200만 원 덕지덕지 붙은 그 비싼 상품을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사실 샤넬이 있는 그 도시는 서울, 대구, 부산밖에 없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렇죠. 그 샤넬을 판매하고 있는 그 백화점이 있는 도시는 서울, 대구, 부산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전라도에 있는 분이 네. 가브리엘 백팩을 샤넬이에요, 그게? 예, 샤넬. 네. 가브리엘 백팩을 사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갔다 오쳐요. 네.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 있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 이게 유니콘급이에요. 네.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그럼 못 샀어요. 네. 다시 내려와요. 네. 또 그걸 구하고 싶거든요. 네. 사고 싶으면 계속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 번 눈에 네. 들어오면 계속 사고 싶죠.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근데 계속 허탕을 치면 네. 결국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품을 보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주고 그런 물건들을 사게 되는 거죠. 아, 결국은 내가 못 구하는 상품을 프리미엄을 주고 인터넷에서 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뜻 듣기에는 명품 판매는 리스크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는 명품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돈이 되면 다 이야기할 텐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명품을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고 있으니까. 이 벌고 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물건을 몇 개 안 팔아도 마진이 많이 남고 그리고 파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그 확신이란 거 그 굉장히 넘기 힘든 벽이잖아요. 그걸 일단 넘어오면은요 굉장히 편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확신을 얻기까지 그 비용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누군가한테 전해주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명품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의 없네요. 다 돈 버는 사람들은 혼자만 벌고.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최근에 뭐 명품을 구매하러 해외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유럽에 갔다 왔죠. 유럽이라는 게 어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갈 때 사실 바잉보다는 좀 어떤 특징을 갖는 매장을 찾느라고 약간 거의 일주하다시피 했거든요. 처음에 갔던 곳은 독일이었고 독일에서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에서 벨기에, 벨기에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독일로 내려왔다가 내려와서 이제 베덴베덴에 갔다가 스트라스부르라고 또 프랑스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일주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기간이랑 쓴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한 13일 정도 갔다 왔고요. 네, 명품을 얼마큼 샀어요? 한 1억 정도 샀어요. 1억 정도? 네. 와, 그거를 세금 다 내고 이제 국내에 가지고 와서 이제 파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진이 한 얼마 정도 남아요? 1억 정도 사왔다. 제가 엑셀로 그때 확인했을 때는 한 1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1,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와, 경비 제외하고 1,5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명품의 명도 모르는 사람이 네. 대표님 찾아와가지고 네. 내가 명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싶다. 네. 노하우를 알려달라. 네.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체계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체계적으로. 3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네. 대표님 찾아왔어요. 네. 어떻게 조언해 주실 거예요? 자, 일단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이분이 사입을 통해서 하는 거랑 구매 대행으로 하는 거랑 약간 또 방법이 다르죠. 저는 구매대행 싣고 사입하고 싶어요. 사입. 네. 사입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제품을 사야겠죠. 제품 살게요. 네. 제품을 사시는데 자, 살려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이제 팔릴 만한 물건을 사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 지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는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이 팔린다는 확신을 드려야겠죠. 네. 제가 판매된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또 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명품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상품을 올리는 것부터 다 가르쳐 드리고 사진 찍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죠. 그럼 살려고 하면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은 국내에 있는 백화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 가서 구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그 안에 있는 소스인데 예. 온라인상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아, 온라인에서도 사서 또 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온라인 셀러로서 지금 경험이 한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제 3년 차 됩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대량도 하시고 명품도 팔고 다 많은 것들을 팔아보셨잖아요. 네. 명품을 팔면서 느낀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명품을 팔게 된 계기는 일단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품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하면서 네. 이 객단가가 높은 상품을 팔았을 때 음.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작됐거든요. 네. 객단가가 높은 상품을 팔았을 때 얻게 된 장점은 일의 피로도가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주문 건수가 작아지니까. 네. 그에 따른 CS도 작아지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들도 적어지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이 적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구매 대행 방식은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음. 재고 문제예요. 네. 품절 문제예요. 공급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 문제. 근데 그게 크거든요. 명품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사입을 생각하게 됐죠. 사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굉장히 편안해지는 지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그러면 명품 시작하고 뭐 몇 개월 만에 뭐 얼마 정도 매출 만들었다 이런 숫자가 있나요? 있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네. 작년 2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매출 9천까지 만들었어요. 3개월 만에 매출 9천. 네. 택배도 몇 개 안 보내도 되겠네요. 매출 9천 정도 냈을 때 하루에 한두 개씩 팔렸던 것 같아요. 한두 개 하면 와 매출 9천이면 순이익은 한 얼마 정도 돼요? 그때 한 1,200에서 1,3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택배를 하루에 한두 개씩 보내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뭐 명품 사업이 매력적이긴 하네요. 예, 왜냐면 단가가 높다 보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단기간에 빠르게 많은 돈을 벌고 싶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조언해주고 싶은 말요? 네. 단기간에 빠르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죠. 상식적인 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거냐면 세상에는 많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효율적인 방법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효율적인 방법이랑 기만하는 방법 다르거든요. 네.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일을 안 해도 뭐 어떤 특정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다. 장점만을 부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만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명품은 그러면 기만 쪽인가요? 아니면 상식적인 사항인가요?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일단은 그 지식을 얻기가 힘들잖아요. 아,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지식과 이걸 샀을 때의 확신. 그렇죠. 판매가 된다는 그 확신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아, 쉽게 버는 것 같아도 그 앞단에 뭔가의 노력이 있네요, 분명히.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명품에 관한 수업의 경우에는 고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컨설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었는데 명품 수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쓴 거는 한 번에 얼마 정도 쓰세요? 이게 진짜 많이 썼었어요. 이 명품 수업, 명품 사입 수업 한 번에 네. 제가 2천만 원짜리 컨설팅을 들었었거든요. 컨설팅 2천만 원짜리. 네, 맞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노력을 통해서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그 성과를 내는 거. 그러면 대표님 생각할 때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상식적인 수준이 기간과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기간이라기보다는 보통의 노력이란 거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히 뭐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무던히 같은 방식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한 300에서 500 정도 벌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온라인 셀러로서 좀 네. 상식적인 게 한 300에서 500 정도는 네. 뭐 크게 대단한 기술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지식만 있으면 벌 수 있는 수준이다. 지식과 꾸준함. 꾸준함. 네, 꾸준히 어떤 것들을 하는. 뭐 직장 생활 할 때 우리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8시간씩 5일 정도 일하고 나면 그 정도에는 도달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월 70만 원 벌면 너무
우울한 거고. 안 맞죠, 수지.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일해서 300에서 500 정도 버는 거면 합리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